4륜구동 모델에서 내외관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봤는데요. 2륜구동 모델은 내외관을 조금 요약해보고 주행 중심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실내등은 LED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은 점은 살짝 아쉽고요. 뒤쪽에는 풋램프가 없지만 앞쪽에는 풋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안쪽 캐치 쪽에는 앞좌석에는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고요. 뒷좌석 도어 캐치 쪽에는 없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인데요.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서 광원의 폭이 확실히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하향 변동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넓은 시야로 잘 확보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을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남긴 하는데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실내에서 탔을 때 헤드램프를 켜면 잔상 같은 것들이 거슬리는 거는 없습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요, 직진성도 꽤 좋은 편인데요.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은 LED인데요.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죠.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연기관은 147마력의 18.6kg/m의 힘을 발휘하고요. 전기 모터는 184마력의 토크는 34.0kg/m입니다. 전륜구동에 이 CVT 무단 변속기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사륜 모델과 이 외관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고요. 가솔린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범퍼 디자인부터 조금 디테일해서 차이가 있는데 4륜과 2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쪽에 이 배지에서 AWD 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트렁크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요. 양쪽 측면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은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LED 조명을 갖춰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한 센스는 좋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바닥을 들어가지고 그 밑에까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닥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열 등받이를 덮게 되면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는데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층이 지거든요. 저기 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에 수동 손잡이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캠리스 방식이라서 정말 사용이 편리합니다. 스마트 키는 혼다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조금 작은 듯 싶죠. 도어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컨셉은 심플하면서 쉽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요. 간결합니다.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시트가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약간 나뉘기는 하는데 안장 부분이 약간 긴 편이죠. 그래서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등받이 각도나 헤드레스트는 편안하게 잘 받쳐줬고요.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반형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럼버 서포트는 2A 타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3스포크 타입이라서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요. 아래쪽에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스티어링 휠 열선도 챙겨줬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이고 약간 작은 듯 싶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피 4웨이 타입 수동 적용이 돼 있고요. 수평 중심의 간결한 실내 디자인은 역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으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공조장치는 심플하면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했고요. 기어 노브는 요 직전 세대에서는 버튼 타입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이 말뚝기어라고 하죠. 스틱 타입으로 복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각도 적당하고 안쪽에 공간도 여유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천정 재질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룸밀러 같은 경우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지만 얇게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유리한 편에 속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광각기가 은근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야가 좀 시원시원한 편이죠. 뒷좌석 도어 오픈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이 어린아이 카시트를 넣다 뺐다 하시는 뒤쪽에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카시트 넣다 뺐다 할 때 너무 편하죠. 유리가 끝까지 안 내려가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앞쪽엔 이중접합 차음 유리, 뒤쪽에는 일반 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꽤나 큰 편에 속하는데요. 조수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제가 세워놓은 상태고, 운전석 뒤쪽은 제일 뒤로 뉘어놓은 상태입니다. 슬라이딩까지, 이 안장 슬라이딩까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닥은 평평하기 때문에 역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2열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꼼꼼하게 역시 챙겨두고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고요. 이 차는 4륜구동 AWD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차 중량에서 한 5-60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연비 측면에서 보면 전륜구동, 1륜구동 모델이라고 해서 4륜구동 모델하고 연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5.1km고요. 도심에서는 15.8, 고속도로에서는 14.4km인데 4륜구동 모델하고 한 1km 남짓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은 분명 4륜구동 모델이 있지만 연비 때문에 이 전륜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4륜구동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으로 연결을 했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 아무튼 T맵을 연동을 했을 때 레인워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혼다 차량들에 이렇게 방향지 시동을 켜면 작동을 하는데,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막 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신호가 걸리거나 아니면 우회전 신호를 놓고 조금 오래 정차를 하게 될 때, 신호대기 같은 거 할 때는 맵이 가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레인아치가 연동이 안 되도록 설정을 바꾸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또 괜찮거든요. 화질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맵을 볼 때 레인아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 맵이 가리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조금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렬과 병렬의 장점을 모은 직병렬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가 2개 있죠. 구동을 담당하는 전기 모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전기 모터,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조금 더 효율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어떤 스포티한 느낌이라든가 힘을 힘을 보완해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효율 측면에서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아니면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17에서 18 정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에코모드 사용해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 19, 20 정도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CR-V도 생각보다 연비가 좋더라고요. 이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 충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치 이 가솔린 엔진의 전기 모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EV 차량에 내연기관 엔진이 붙어있는, 이게 혼다 측에서 이야기하는 컨셉이긴 한데요. 정말 운전을 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ECVT 미션에 이 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이 B모드라든가 아니면 회생제동의 담력을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이 4개 있는데요. 업다운을 시켜보면은 이 단계마다의 부하가 걸리는 이 회생제동의 부하 정도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걸립니다. 최고치로 했을 때는 거의 정차하는 것까지 가능했고요.
봉차 중량도 1700kg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가볍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많이 무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도심에서 주행하기에 어떤 사이즈라든가 무게라든가 이 두 가지 다를 고려했을 때 아주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낮은 무게중심에다가 서스펜션 세팅이 또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서스펜션 셋업만 놓고 보면은 국내 SUV보다는 이 유럽에서 만든, 독일에서 만든 SUV들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핸들링만큼은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칭찬에 칭찬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서스펜션 세팅하고 핸들링은 제가 엄지손가락 한번 올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모델에 비해서 전륜구동 SUV가 갖는 어떤 그 고속주행에서라든가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 한계치, 차량의 자세 제어 같은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4륜구동 대비 전륜구동인데 무게도 그렇고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는 점, 그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한 포인트 찍어 드리고요. 마지막 한 포인트는 전륜구동인데 4륜구동 대비 이 뒤가 이렇게 좀 털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속주행에서 피스테이 현상 같은 거 일어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이고, SUV고 전륜구동인데 와인딩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면은 그 한계치, 버티는 이 자세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꽤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4륜구동 모델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그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한연비는 15.1km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는 14.4km인데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써가면서 좀 탄력적으로 에코모드까지 쓰면 16, 17km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연비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15km대 중반에서 16km대 초반 정도가 일반적인 연비였습니다. 혼다 차량들 과거에도 보면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앞좌석은 이중접합 차음열이 적용이 돼 있어서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근데 장시간 좀 차량을 운행을 해보고 또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여기도 그렇게 이 포장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저소음 아스팔트도 아니고 일반 아스팔트 구간을 달려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측면에서 풍절음이나 공명음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조금 더 크게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스노우. 스노우는 제가 이 모래길에서 한번 해봤는데 슬립 컨트롤을 좀 해주는 걸 느꼈고요.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는 어떨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 차이가 극명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두 모드랑 스포츠 모드와의 편차는 확실하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는 혼다가 또 레이싱 DNA가 있고 달리는데 진심인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SUV 같은 데서도 고속주행이나 와인딩에서 속도를 조금 높였을 때 한계치 같은 것들을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도 역시 운전의 재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스바디 같은 경우는 견고하고 실시 강성이 높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 차가 수평으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뒤틀어져서 뒷바퀴가 살짝 들릴 정도로 앞에랑 뒤랑 각도랑 고저차랑 이 각도가 좀 틀어져 있는 그런 비탈길 같은 데에 주차를 하고 4개의 도어를 다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테일게이트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실시 강성이 약한 차들은 그런 조건에서 문 4개를 모두 다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약간 좀 애매하게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완전히 평평한 도로에서 도어 개폐를 했을 때랑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바디의 이 기본적인 강성이 수준 이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다리 형태로 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횡풍에 SUV는 세단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차고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무게중심까지 잘 잡혀 있고 서스펜션이 또 거기에 한몫 한술 더 거들다 보니까는
이 횡풍 제어에 대한 대응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속 한 140, 1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초고속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의 전륜구동 SUV이지만은 뒤쪽에서 이렇게 살짝 실룩거리는 느낌, 뒤가 털린다는 그런 느낌들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실시 강성이나 엔진 출력을 보면 시속 200km까지 그냥 쭉 치고 올라가도 잘 버텨줄 것 같은데요. 180 정도까지는 시원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다가 180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좀 더디게 올라가고 퓨얼컷도 금방 도달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혼다가 스포츠 모드로 변환하고 좀 달리면은 조금만 더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기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윙하고 소리만 나고 차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혼다 CR-V는 윙하고 소리도 조금 더 그냥 윙하는 앵앵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면서도 힘이 쩍쩍 받아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구현을 해 놨습니다. EV 모드로의 주행은 시속 107, 108 정도에서도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최근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보면 이 EV 모드의 적용 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도심 주행에서 대부분 EV 모드가 바로바로 작동을 해주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주행을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EV 모드가 버텨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의 전기 모터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전기차의 내연기관이 보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또는 이런 국도를 다 운행을 해 봐도요,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굽이굽이 코너가 많은 와인딩 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이도 생기고 짐도 많이 싣고 다녀야 되고 해서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코너링만큼은 코너에서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SUV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옵션이나 아니면 등급을 한 등급 올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코너링이라든가 이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핸들링이 되게 정교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도의 이 도로 조건에서도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2륜도 그렇고 4륜도 그렇고 참 잘 어울리는 모델 같아요. 시트는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등받이는 참 잘 맞았고요. 헤드레스트도 제 체형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안장이 약간 긴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저처럼 이렇게 길지 않은 짧으신 분들은 안장이 약간 길면서 앞쪽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뒤가 이렇게 쏙 꺼지고 앞쪽에 올라와 있어서 다리가 기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길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편한 시트 포지션 잡기가 다리 부분이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제 체형에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 혼다 CR-V 하이브리드 2륜 구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